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파티마 왕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티마 왕조는 시아파 계열을 이스마일파, 7임원파, 이슬람 왕조 파티마 왕조, 티미 칼리파조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4대 중동 칼리프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의 혈통을 이어받은 시아파의 제6대 이마민 자파르 알 사데크의 아들 이스마일 빈 자파르를 시아파 7대 이마으로 건재하는 분파가 이스마일파입니다. 이들은 정식적으로는 수니파 아바스 칼파조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3세기를 코르도바유 후우마이야 왕조, 카이로 파테움 왕조, 바그다드의 아바스 왕조로 3번하였습니다. 이후 오주 트리키의 수니파 세르지크 제국가 유럽 시자권에게 연이어 패배하고 홍력이 쇠락하면서 12세기 쿠르드계 수니파 아이유브 왕조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창시자인 이스마일파 압둘라 알라 마흐디는 이스마일파의 근거지인 시리아에서 모로코까지 이동하여 세력을 넓히다가 908년에 북아프리카를 차지하고 있었던 아클라브 왕조를 전복시키고 튀니지에 세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알마흐디의 양력 곧 리비아 서부에서 모로코에 이르는 마그레브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초기 수도는 튀니지 당연히 신도시 알마흐디였는데 마흐디 도시는 마흐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972년은 모로코의 시아파 이드리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부르가프의 대부분을 장악하였습니다. 티니의 건국은 당시부터 마흐디인 동시에 칼리파라고 칭하여 동쪽의 아바스 왕조, 서쪽의 우마이야 왕조가 격렬하게 대립하였습니다. 파티마 왕조는 아바스 왕조의 영토를 계속 공격하였으며 특히 풍부한 재물을 보여 이집트 지역을 얻고자 수차례 언적을 시도하였습니다. 파티마 왕조는 여러 번 실패 끝에 제4대 칼리파 무이지 집권기 이집트에 그치만 그들의 군사를 약화된 것을 기회로 이집트를 정복하게 됐습니다. 당시 아바스 왕조의 중상함이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후시드 왕조는 파티마 왕조를 기후 하루 장군이 이끄는 경력은 10만 명을 이겨내지 못하고 969년 수도 부스타트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936년 이번 라이크가 지켜낸 일을 혼란을 겪고 있었던 아바스 왕조의 바그다드는 결국 940만 말년 시아계를 12만파 국가인 부하이 왕조가 아바스 칼파의 그 이름으로 입성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파테마 왕조는 바그다드의 반란과 맞아보고 있었던 터라 아바스 왕조 정권 교체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알-가임 문서 파티마 왕조는 정말 온전히 마흐디 사상을 세워졌지만 곧 이를 물러하고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중점적으로 두며 세속적으로서 변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수니파 학자들을 특히 한발리로 포용했고 동시에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 파티마 활동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969년 이집트를 선거하여 카이로를 건설하고 이곳으로 수도 옮겼습니다. 카이로 초창기 인구는 18,000명에서 도시가 점차 북쪽으로 확장되면서 그 근처에 약 30만 명에 달하게 됐답니다. 이런 당시 이슬람 세계 도시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또한 잔지바람을 거친 후 쇠퇴하기 시작한 이라크 지역은 10세기 중반 바이 왕조의 지붕으로 더욱 쇠락하였고 인도양을 통해 해상 실크로드는 페르시아만 대신 홍해를 통하게 되어 이집트로 방황을 틀게 되었습니다. 7세기 초 동로마 사산 전쟁으로 아라비아 반도 서부의
히자드 지역의 혜택을 본 것처럼 파티마 왕조 역시 반사 이익으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인도 이하 대륙에서는 목화나 사탕수수 등의 상품 정물을 들어오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세기 천년 카이로는 중국이 개봉, 로마의 콘스탄티노플 등과 함께 세계 최대 도시가 되었습니다. 파티마 왕조는 지중해 인도의 양쪽에서 방문하면 무역물을 주도하고 이집트의 동북을 설정시켜 이집트는 고대 이후 역사상 최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동남아 제국은 중국을 맞아 시리아를 수거하고 에루살렘까지 이루었지만 파티마 왕조는 다마스쿠스를 탈환하고 시리아 남부를 점령해 동남아 제국의 남전을 저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로마 파티마 제국으로 해서 함단 왕조, 마르완 왕조 등의 소국들이 공전했던 레반트 및 동지중해의 세력 경쟁에 들이키게 순위파 셀주크 제국에 진출한 11세기 중반까지 100년 가까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시기 파티마 왕조는 이베리아 반도, 메소포타미아, 이란 고원으로 제외한 이슬람권 대부분을 지배하게 되면서 순위파 무슬림의 중심도 야단됐습니다. 하지만 파티마 왕조는 내부의 반대파 동남아 제국이 그리고 중앙아시아로부터 서질하는 셀주크 제국의 연이에 패배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적 어려움에 영향을 받은 파티마 왕조 내부도 당연히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군대의 세력은 갈수록 커져갔고 베르베르인 튀르키인 수단이 리비아인 부대 간의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군대 내 세력 간의 불화는 1020년대에 들어와 본격화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집트는 분파 간의 싸움으로 우정 복장이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기근과 전쟁병이 계속되어 상황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1048년에 포가이 지리 왕조가 파티마 왕조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여 왕조의 발상지를 뺏겼고 동쪽과 서쪽 지역은 새로 나타난 침략들에게 빼앗겼습니다. 1060년까지 이집트는 계속된 감옥으로 쇠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원의 감소로 인한 파티마 왕조 내부의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1090년대 파티마 왕조는 유럽 십자군의 대규모 침공으로 레반트와 시리아를 상실하였고 이 아라비아의 가운데서의 지배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1세기 말에 일본 파티마 왕조의 인격은 이집트만에 남게 되었습니다. 1722년 칼리파는 파티마 왕조를 구하기 위하여 바드르 알 자밀리를 카이로로 초청하였습니다. 1713년 바드르 알 자밀리가 칼리파의 초청을 받아들여 카이로로 들어와 전쟁 정권을 잡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의 휘하 장군들은 주요 장군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죽였습니다. 알 자밀리는 군 정사관 복에 다니던 자 마저리 직함을 모두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그와 권력을 모두 잡아야겠음을 은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파티마 왕조의 질서를 해방하고 잠시마 왕조의 번영을 찾아왔습니다. 이집트는 군 정사관을 수발하고 그의 군대에게 지배받게 되었습니다. 바드르 알 자밀리 권력을 세습되었고 그가 죽은 뒤에는 그의 아들이 죽은 뒤에는 국무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바드르와 그의 후근자들은 거의 1세기 가까이 파티마 왕조를 몰락의 위기에 보호해냈습니다. 바드르는 셀주크 튀르크의 패권 도전에 대응했으며 시리아와 아라비아 반도 등지에서 정교와 군대를 사용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나갔습니다. 바드르와 그의 부임자 덕분에 파티마 왕조는 몰락의 위기에서 구원받았지만 계속되는 반란으로 군정을 쇠퇴하였습니다. 시리아에서는 파티마 왕조로 군대가 패배를 거듭하였으며 아랍의 반대에서도 지지 세력이 형편없이 줄어들었습니다. 1091년에는 돌만족 침공으로 시치라 섬에 대한 영향력도 상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역의 외곽 지역은 사실상 그 지역의 장군들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1094년 칼리파인 알 우스탄 시르가 봉화한 뒤 새로운 칼리파를 선택한 인물은 바로 알
이전에 알무스탄을 실은 자신의 바다들로서 이스마일파 지도자들 지지를 받고 있었던 니자르를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니자르는 동생 아흐마드는 니자르의 동생 아흐마드는 지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후원자를 나타날 경우 그에게 전적으로 매달려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아프다는 의심을 여지없이 이제 이 점은 염두에 두고 자기 누이 동생과 아흐마드를 결혼시키는 후 알무스탄 사르가 실에 부응하자 아흐마드 알무스탈리라는 시호함을 가진 새 칼리파로 선포하였습니다. 아프다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이스마일파는 완전히 분열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이라크, 중아시아에서 활동하던 하산의 사바의 이스마일파 포교단 등 새 칼리파를 인정하지 않고 카이로에 있는 파티마 왕조 본국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 뒤 사바흐는 새로운 이스마일파가 세력을 일으켰는데 시라스의 지파의 이름을 따서 아사신이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니자르와 후손들을 정당한 이마메로 선포하고 카이로의 글파들에 대해서는 찬탄을 잘하는 비난을 포고했습니다. 파티마 왕조의 세력은 선산적공이라고 말했으며 심지어 이집트에서조차 새로운 칼리파에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알무스탈린을 인정했던 에메리 이스마일파 그들도 1130년 알무스탈리의 아들인 아미르가 아산시파에게 암살을 당한 뒤 그 사손의 하피즈가 칼리파의 자리에 오르자 칼리파와의 관계는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에멘데는 아미르가 남긴 어린 아들이 몸을 숨기고 있는 이마무이라고 주장하며 카이로의 하피즈와 그의 기생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171년 마지막 칼리파가 죽은 뒤 면목상이와 아제리 살라딘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고 이미 권력을 상실한 파티마 왕족이 칼리파 죽이는 공식적으로 철폐되고 망하였습니다. 이상 파티마 왕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